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마시는 법, 번아웃 대신 고요를 삼키는 15분 커피. 현대인들에게 커피는 종종 졸음을 쫓고 쫓기는 시간을 버티기 위한 각성제로 소비됩니다. 하지만 번아웃을 예방하고 삶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커피를 마시는 15분을 온전히 고요를 삼키는 시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적인 느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온도를 고르고 물을 끓여 가느다란 물줄기로 커피를 내리는 일련의 과정에 고도로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뇌를 일상의 전투 모드에서 사유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초연결 시대에 스마트폰을 멀리 치워두고 오직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과 향기에만 집중하는 의도적 단절은 조각난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잃어버린 내면과 다시 연결되는 선의 경지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15분의 시간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음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음과 사이의 쉼표에서 비롯되듯 몰아치기만 하는 일상에 찍는 15분의 쉼표는 다음 도약을 위해 스프링을 압축하는 전략적 휴식이 됩니다. 이를 통해 삶이 부러지는 것을 막고 지치지 않고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손에 들고 계신 그 커피 한 잔이요? 그게 사실 여러분을 깨우는 게 아니라 번아웃을 향해 전력 질주하도록 등을 막 떠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 시작부터 굉장히 서늘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 딥다이브 해볼 주제가 바로 이 불편한 질문에서 시작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미팅 자료를 훑어보시거나 꽉 막힌 출근길에서 아니면 밀린 이메일을 처리하시면서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들이키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현대인들의 아침 풍경이죠. 맞아요. 보통 우리가 아침 첫 모금에서 기대하는 건 되게 명확하잖아요. 카페인이 혈관을 타고 흐르면 뇌의 스위치가 탁 켜지고 자, 이제 엑셀을 밟고 오늘 하루도 전투적으로 살아내자. 약간 이런 식의 기능적인 거래랄까요? 네, 일종의 화학적인 대출을 받는 셈인 거죠. 화학적인 대출이요? 그러니까 당장의 피로를 지우고 즉각적인 각성 상태를 얻어내는 아주 통제하기 쉬운 도구로 커피를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효율을 극도로 선호하니까요. 제가 이 텍스트들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은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믿었던 그 스위치가 사실은 우리의 뇌랑 일상의 밀도를 갉아먹는 주범일 수 있다는 시각이거든요. 맞아요. 원문의 접근 방식이 되게 신선하죠? 네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을 통해서 그냥 각성제로서의 커피를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어떤 15분의 루틴으로 변모시키는 원리를 추출하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자, 그럼 원문에 등장하는 아주 뼈아픈 문장 하나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쫓기는 시간을 삼키고 있다. 저는 이거 읽는 순간 막 끊임없이 트럭을 돌아야 하는 레이싱카에 싸구려 연료를 들이부으면서 왜 이렇게 엔진이 망가지지? 이러고 의아해하는 우리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레이싱카 비유가 우리의 뇌가 겪고 있는 신경학적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경학적 현실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막 업무 틈바구니에서 쫓기듯이 커피를 밀어넣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뇌는 교감신경계가 극도로 활성화된 이른바 전투 모드를 유지하게 됩니다. 막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게 뿜어져 나오는 상태인 거죠? 정확합니다. 주변의 모든 자극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태죠. 근데 이 상태로 연료만 계속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인지적인 과부하가 옵니다. 엔진이 터져버리듯이요? 그렇죠. 집중력의 질은 확 떨어지고 시야는 좁아지고 그냥 단기적인 반응에만 급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이 전투 모드를 차단하기 위해 15분이라는 심리적 관문을 제시하는 거고요. 15분. 저 사실 흥미로웠던 게 왜 하필 15분인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마시는 그 물리적인 소요 시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단순한 타이머의 개념이 아니죠. 약간 심리적인 에어록 같은 느낌이랄까요? 우주선에서 바깥의 그 번잡한 세계랑 내면의 고요한 세계 사이에 압력을 조절하는 최소한의 완충지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와, 에어록 비유 너무 좋네요. 여기서 원문이 강조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그 의도적인 느림입니다. 커피를 마신다는 건 그 컵에 담긴 검은 액체를 그냥 위장으로 흘려보내는 결과가 아니라 다동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원두의 무게를 재고 물 온도를 맞추고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로 천천히 커피를 추출하는 그 정교한 물리적 동작들 있잖아요. 이게 뇌한테 아주 분명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요? 외부로 막 뻗어있던 수많은 신경의 촉수들을 거두어들이고 지금 네 눈앞의 미세한 감각에만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미세한 동작들이
내 머릿속 브라우저에 켜진 수십 개의 탭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물줄기를 조절하려면 당연히 손끝에 집중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까 하던 회의 생각이나 이따가 보내야 할 이메일 생각 이런 데서 로그아웃하게 되는 원리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액체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흐르는 고요한 시간 자체를 삼킨다 라는 원문의 표현이 신경학적으로도 완벽히 타당한 거죠. 와, 이제야 이해가 확 가네요. 뇌파 관점에서 보면 더 명확한데요. 베타파가 지배하던 긴장 상태에서 점차 알파파가 우세해지는 이완과 사유의 상태로 전환되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치환 과정인 겁니다. 알파파가 나오는 상태로 치환된다. 네, 이 15분 동안 우리는 도구에 휘둘리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시간이라는 도구를 온전히 장악하는 힘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라는 도구를 온전히 장악한다. 멋진 말이네요. 근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 제가 논리적인 장벽에 하나 딱 부딪혔거든요. 어떤 장벽이죠? 매일 15분씩 의도적으로 느려지면서 뇌를 사유 모드로 전환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아침 오늘은 스마트폰 보지 말고 물줄기에만 집중해서 명상하듯 커피를 내려야지. 이렇게 다짐해야 한다면 사실 그 결심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인지적 노동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전 솔직히 매일 아침 알람 끄고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루치 에너지를 다 쓴 것 같거든요. 이런 자기 자신과의 피곤한 협상을 매일 반복해야 한다면 결국 며칠 못 가 포기할 게 너무 뻔해요. 그렇죠. 사실 이 자료가 단순히 감성적인 에세이에 머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모순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기 때문입니다. 오,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아 고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우리의 의지력은 무한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유한한 배터리와 같죠. 배터리요? 그럼 아침에 막 사유해야지 결심하는 순간 이미 배터리를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집중해야지, 명상해야지 하는 순간부터 귀중한 전력을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후가 되면 남은 의지력이 없으니까 다시 원래의 그 쫓기는 패턴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협상 과정을 아예 시스템적으로 건너뛰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한 거군요. 앞서 언급된 그 루틴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겠죠?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러니까 의지력을 쓰는 전두엽의 개입을 차단해버리고 습관을 관장하는 뇌의 기저핵으로 이 15분의 행위를 그냥 넘겨버리는 거네요?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늘 쓰던 머그잔을 꺼내어 커피를 내리는 일련의 동작을 규칙화하는 거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후각이 뇌 구조상 편도체와 해마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냄새가 다른 감각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감정이랑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로 직행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시각이나 청각이 일종의 중개소를 거치는 것과 다르게 후각은 뇌의 아주 깊은 곳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따라서 매일 아침 같은 환경에서 그 익숙한 커피 향이 코끝에 딱 닿는 순간 뇌는 어떤 의식적인 결심 없이도 조건반사적으로 알아채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스위치를 끄고 깊은 사유로 들어가는 안전한 시간이구나 하고요. 의지력 소모가 0에 수렴하는 자동화된 평온의 상태로 딱 진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신호죠. 이거 들으니까 막 어떤 분야의 대가들이 징크스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만의 루틴에 집착하잖아요. 그 이유가 확 명확해지네요. 자기 의지력을 진짜 중요한 결정에 쓰기 위해서 일상의 평온을 유지하는 과정은 완전히 자동화시켜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제가 살짝 삐딱한 시각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원두로 똑같은 잔에 마시는 행위를 진짜 기계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자칫 지루해지거나 아무 생각 없이 액체만 삼키는 죽은 시간이 돼버리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입니다. 원문에서는 막 이 과정에서 커피의 쓴맛, 신맛, 단맛을 느끼면서 인생의 굴곡을 맛본다 이런 식의 이른바 커피 입문학을 이야기하던데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지나치게 시적이고 낭만적인 포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낭만적인 포장이다. 네, 그냥 오늘따라 커피가 유독 쓰다면 그건 내 인생이 써서가 아니라 그냥 원두 로스팅이 잘못됐거나 물 온도를 못 맞춰서 과다 추출된 거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성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원문의 표현이 다소 문학적인 비유를 띠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피 입문학의 이면에 깔린 본질은 사실 굉장히 실용적인 심리적 도구입니다. 실용적인 도구요? 어떤 면에서요? 바로 감각적 알아차림인데요. 커피 맛이 막 인생의 굴곡을 담고 있다는 말이 커피 자체가 마법의 거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일 완벽하게 통제된 동일한 변인, 즉 루틴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주 과학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죠.
동일한 변인이라. 그러니까 매일 같은 조건으로 내리는데도 어느 날 유독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변한 건 커피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 와. 모든 물리적 조건이 완벽히 동일하다면 오늘따라 유독 커피가 쓰거나 좀 거칠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의 미각과 신경계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청 예민해져 있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 진짜 그렇겠네요. 반대로 여운이 되게 부드럽고 달게 느껴진다면 내면이 그만큼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죠. 기계적인 반복이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의 미세한 상태 변화를 감지하는 일종의 0점 조절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0점 조절기. 네. 루틴 속에서 미세한 맛의 차이를 느끼면서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초조한가? 어떤 생각이 나의 미각마저 둔탁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과정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감상적인 포장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딱 진단하고 나와 대화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문학적 성찰 메커니즘이군요. 맞습니다. 와, 저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루틴이 기계적인 반복이라서 죽은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베이스라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위에 비친 나의 미세한 흔들림을 아주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커피가 단순한 기호식품에서 내면을 진단하는 정교한 책정기로 격상되는 순간이네요. 그렇다면 이 개인적인 성찰의 도구를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 즉 이 초연결 시대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자면 의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매일 아침에 이 고요한 15분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생존 전략이자 도약의 무기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처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요. 사람들이 지속적인 부분주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부분주의요? 네.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스마트폰 알림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울리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 이슈랑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타인의 일상을 1초 단위로 들여다보죠. 근데 정작 나 자신과의 연결은 철저하게 끊어져 있습니다. 아, 진짜 뼈 때리는 말이네요. 맞아요. 의식이 막 수만 개의 조각으로 파편화된 채 하루를 그냥 부유하는 거죠. 이 자료가 15분의 의도적 단절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과의 연결을 잠시 탁 끊어내는 이 짧은 시간이 역설적으로 나와 세상을 더 단단하고 깊이 있게 연결해주는 어떤 선의 경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선의 경지, 즉 텅 비어있기에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군요. 파편화된 의식을 끌어모아서 다시 하나로 뭉치는 시간. 맞습니다. 와, 그 대목에서 원문이 인용한 문장이 하나 딱 떠오르네요. 음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음과 음 사이의 쉼에서 비롯된다.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죠. 네, 저는 이 문장 읽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비유를 하나 더 연결해 봤거든요. 일상이라는 되게 빽빽한 악보 위에 15분의 커피 브레이크라는 쉼표를 찍는 행위가 마치 도약하기 위해 스프링을 강하게 압축하는 과정이랑 완벽하게 일치한다고요. 오, 스프링을 압축한다. 이건 단순히 에너지를 아끼고 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리적 비유군요. 네네. 많은 분들이 휴식을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전된 채 널브러져 있는 상태로 오해하시잖아요. 근데 스프링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엄청난 양의 운동 에너지를 막 음축하고 있거든요. 아주 시각적으로 확 와닿는 설명이네요. 현대인들은 목표를 향해 달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스프링을 계속 길게 당기기만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믿지만 결국 탄성을 잃고 툭 끊어지고 맙니다. 그게 번아웃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탄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외부 소음을 싹 차단하고 오직 나한테만 집중하는 이 15분은 뇌의 신경망을 재정비하고 흩어진 인지적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다시 강하게 튀어오를 준비를 하는 시간인 거죠. 너무 몰아치기만 하면 부러지지만 이런 전략적인 휴식이 이 의미 있는 멈춤이 우리를 지치지 않고 멀리 가게 만든다는 걸 이 텍스트는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응축된 에너지가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발현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상을 통제한다는 자부심입니다. 일상을 통제한다는 자부심이요? 네. 아무리 바쁘고 세상이 나를 막 흔들어도 나는 매일 아침 오롯이 나를 위해 15분을 확보했고 또 지켜냈다라는 사실이죠. 이 작은 성공의 축적이 엄청난 심리적 방어막을 형성해 줍니다. 아, 내가 내 시간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 네. 자료에서 언급하는 평범한 사람과 대가의 격차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대가들은 처음부터 막 불가능해 보이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적 행위를 아무나 할 수 없는 비범한 정성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범한 정성. 와, 그 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매일 15분 동안 물줄기에 집중하고 향을 음미하면서 뇌를 재설정하는 그 정성이요. 하루로 치면 아주 미미한 밀도의 차이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1년, 5년, 10년 복리로 쌓이게 되면 그 인생의 궤도와 깊이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쫙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압도적인 통찰이네요. 결국 커피라는 매개체는 우리의 신경계를 리셋하고 잃어버린 자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또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밀도로 빚어내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수행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네, 일종의 의식인 셈이죠.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 혹은 오늘 당장 다음 잔의 커피를 내리실 때부터는 이 도구를 완전히 새롭게 한번 쥐어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잠시 엎어두시고요. 쫓기는 시간에 급하게 목구멍으로 넘기는 대신에 컵 안에서 피어오르는 15분간의 고요를 천천히 삼켜보십시오. 분명 놀라운 경험이 될 겁니다. 네, 빈잔을 딱 내려놓을 때쯤 여러분은 분명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밀도와 탄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15분의 마법을 갈무리하면서 이 지점에서 여러분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자 흥미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오늘 커피라는 어떤 특정 매개체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만약 이 의도적인 느림과 알아차림의 원리를 일상의 다른 틈새로 확장한다면 어떨까요? 일상의 작은 틈새요? 네. 만약 하루 고작 15분의 커피 루틴만으로도 우리의 뇌를 전투 모드에서 사유 모드로 완전히 재설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낭비하고 흘려보내는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의 시간이나 심지어 매일 아침 저녁 거울을 보며 기계적으로 양치질을 하는 그 짧고 텅 빈 시간들 역시 우리의 정신적 통제력을 쥐기 위한 얼마나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개조될 수 있을까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버려지던 모든 찰나의 시간들이 내 궤도를 수정하는 응축의 스프링이 될 수 있다니. 일상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열리는 기분이네요. 그렇죠. 내 주변의 모든 평범한 시간들이 다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레이싱카에 싸구려 연료를 들이붓듯이 막 불안을 삼키던 우리의 지난 날들이 이제는 매일 나침반에 0점을 맞추는 고요한 의식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다음 15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기대되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원문 자료가 남긴 가장 묵직하고 여운 있는 질문을 여러분께 직접 건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간을 마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손에 들고 계신 그 커피 한 잔이요?